저희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차 사고가 난 모습인 거죠. 여기가 어디냐? 네. 원주입니다. 원주. 원주의 이 국도에서 무려 53대가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요 얘기 직접 리포트로 만나보실까요? 차량 수십 대가 눈길에 뒤엉켜 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도로에서 차량 사이로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견인된 차량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강원 원주시 만종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차량 53대가 연쇄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리 쪽 열상, 무릎 통증 이런 요 정도예요. 현장 확인이 파악하기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 차량이 엉키고 해가지고. 사고는 앞서가던 차량이 정지하면서 뒤따르던 차들이 부딪히며 시작됐는데 사고 여파로 도로는 한때 2시간가량 전면 통제됐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는 이렇게 차량 파편과 잔해들이 긴 도로를 따라 어지럽게 놓여져 있는데요. 사고 당시 충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도로는 제설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골프 연습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6분쯤 경기 평택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철제 그물이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제설 작업을 하던 30대 남성이 그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전신주 한 대가 트럭 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서울 정릉동의 한 내리막길에서 제설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원종의 강설로 인하여 공항이 거의 마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상 조업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폭설로 공항에서는 항공기가 착륙한 후에도 주기장을 찾지 못해 대기하면서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수시간을 기다리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네, 표선우 기자의 리포트 같이 보셨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이 많이 와서 불편하게만 하면 다행인데 이게 사고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명피해도 발생을 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과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사실 눈이 많이 오면 미끄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차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대중교통을 사실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오늘처럼 이렇게 눈 많이 오면 이거 운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네. 그래도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만약에 이제 차량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의 운전이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특히나 이제 비가 올 때도 위험하지만, 눈이 올 때는 차량이 이제 미끄러집니다. 그러니까 네. 제동장치인 브레이크 잡더라도 차량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제 발생했던 강원 원주의 그 53중 추돌 사고 같이 이렇게 이제 네.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추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눈이 올 때 운전 속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에서 50% 감속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여 있다면 이제 최고 속도의 80%로 운행해야 되고, 네. 폭설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여 있으면 노면이 얼어붙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네. 최고 속도의 50%로 운행해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아마 50% 정도로 운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차량을 운행했을 때 네. 만약에 60km가 규정 속도다라고 하면 30km로 운행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근데 이게 눈이 몇 미리가 쌓여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네. 또 도로 상황에 따라서 이게 구간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사실은 운전 속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판단하여 감속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눈 오는 날은 이제 특히나 이제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네.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앞차가 서더라도 이제 내가 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넉넉하게, 그러니까 평소보다
2배 이상의 그 안전거리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또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으면 차량이 타이어를 잡아주면서 차량이 이제 돌아버리는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브레이크를 밟아서 미끄러지는 사고들이 이 강설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는 것보다는 이제 브레이크를 여러 번 조금씩 밟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네.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는 것보다 미리 조금씩 살짝 끊어주면서 속도를 줄여서 제동하여 주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스노우 타이어로 미리 좀 바꿔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만약에 이게 그 뭐 스노우 타이어가 아니어도 최근에는 이제 스프레이 체인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스프레이를 이제 뿌리면 돼요.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그 스프레이를 발라주신 상태에서 주행을 하면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일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교통량이 적은 구간들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이 차량 타이어가 눈과 제설제를 혼합시켜서 슬러시 효과로 만드는 그런 상태로 제설이 되는 건데 이렇다라고 해도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 슬러시 상태가 발생하지 않고요. 네. 눈이 다시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노면이 이제 젖은 상태로 계속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결빙 현상을 블랙 아이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해가 진 이후에 야간 상황이 가장 위험해요. 어제 그 원주에서의 그 추돌 사고들도 봤을 때 야간에서 발생했고요. 네. 야간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늘이 진 도로에서도 이제 낮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감속과 주의 운전이 꼭 필요한 네,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일단 2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평상시 속도의 2분의 1 절반으로 줄여라. 그리고 이 안전거리는 평상시에 2배로 늘려라. 2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한 번에 꽉 밟지 말고 여러 번 떴다 붙였다 살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운전 관련해서는 그런데 아까 저희 그 표선우 기자 리포트 뒷부분에 그 철제 그물이 무너져서 사망 사고까지도 일어났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기사 같이 볼까요? 골프 연습장 철제 그물 무너져서 직원이 한 명이 심정지 상태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량 추돌, 눈길 미끄러진 버스 등에 3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다라는 건데 이렇게 눈이 무거워서 무너져서 빚어지는 사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민석 기자의 보도 같이 보고 오시죠. 간이차고의 파이프 기둥이 힘없이 꺾인 채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차고 지붕이 밤새 쌓인 눈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78살 노인을 덮쳤습니다.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차들이 나와서 눈이 많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근질근질 내려앉았나 봐. 폭설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도 속출했습니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나무 중간이 부러진 채 전깃줄 위로 쓰러져 있는데요. 한때 도로까지 가로막을 정도로 큰 나무였습니다. 모두 습기를 잔뜩 머금은 무거운 눈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가로 세로가 10m씩인 정사각형 땅에 눈이 5cm씩 쌓였다고 가정할 때 마른 눈의 무게는 200에서 300kg 정도지만 젖은 눈은 그 3배인 600kg까지도 나갑니다. 빙정과 빙정 사이를 서로 붙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사이를 메워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좀 밀도 높게 알차게 이제 차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상청은 지난 겨울부터 무거운 눈을 따로 구분해 예보하면서 무거운 눈이 오면 수시로 쌓인 눈을 치워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네.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눈이 너무 무거워서 무너지는 일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염 교수님, 지금 네. 이 전민석 기자의 얘기를 보면은 이게 너무 무거워서 무너지는 일들이 뭐 한두 군데서 빚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언제 생각하기에 하늘에 날리는 눈이 그렇게 뭐가 무너지게 무거울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눈이 그렇게 무겁습니까? 이게 눈이 이제 건설과 습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습설 같은 경우는 습기를 더 많이 머금은 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옷에 이제 눈이 쌓일 때 보면 네. 지나가면서 눈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냥 바로 이게 막 옷에 흡수되고 물기가 촉촉한 그런 눈들이 있거든요. 이게 네. 이제 보통 습설인데
이 습설은 건설보다 훨씬 이렇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자 리포트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통 뭐 5cm 정도 쌓이면 무게가 600kg에 달하고 어제처럼 눈이 오면 뭐 15cm 가량 쌓이면 거의 이게 2톤 정도 쌓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붕에 쌓였을 때요. 그러니까 한 3배 이상 거의 무거워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예를 들어 약한 건물들의 지붕이 무너진다든지 어제 뭐 골프장에서도 그런 거 무너지는 사태 아니면 전신주가 뭐 그 나무에 받쳐서 무너지는 그런 사태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는 게 눈 자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것을 네. 이제 약한 그 기둥을 갖고 있는 건물들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눈 무게로 무너지는 사고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눈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설계를 갖추면 좋겠지만 네. 이게 사실은 이게 눈이라는 거지 이 개설 이번에 이번에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서해안이 따뜻해진 그런 온도 효과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결국 그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유지될 수 있다라고 감안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네. 서해안 쪽은 눈이 별로 안 내리고 이 도심지에 더 많이 내렸거든요. 네. 앞으로도 도심지에 이런 눈들이 많이 내릴 가능성 그리고 또 이제 내륙 지역에 많이 내릴 가능성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네. 이제 뭐 방제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까 말했듯이 이제 건설 이제 그 뭐 할 때 이런 뭐 방제가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하시고 눈이 내리는 양에 따라서 대설에 취약한 비닐하우스나 약한 건물 또 노후 시설 거주자는 긴급 대피하는 것이 좋고요. 최근에 이런 습설 같은 경우 나무 가지도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네. 나무 가지가 이제 부러져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게 약한 부분에 있어서 무게가 무거워서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설계 차원에 대해서 좀 보강이 있으면 좋지만 그보다도 일단 뭐 도심에도 눈이 많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방제 시스템 같은 것도 좀 하고 가장 간단하게는 일단 눈 많이 오면 대피하셔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눈이 옴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지금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이거는 이럴 때 운전할 땐 이렇게 그리고 눈 많이 올 때 혹시 약한 철제 뭐 이런 이 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상황 8시 29분 거의 30분이 다 돼가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건 출근길 괜찮나 여부겠죠. 다시 한번 나가 있는 저희 최민성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최민성 기자 지금 출근길 상황 어떨까요? 네, 출근길 불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인분당선은 선로와 차량기지에 대기 중이던 전동열차에 쌓인 눈을 제거하느라 시간이 걸렸고 지하철 1호선은 군포역과 금정역 사이 선로 위에 나무가 쓰러지며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방금 전 코레일은 열차를 10회 추가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의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하고 운행 횟수도 20회 늘렸습니다. 또 개인 차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파른 고갯길이 많은 서울 삼청로와 북악산로 등 차량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모두 해지됐습니다. 다만 기온이 뚝 떨어져 미끄러운 만큼 운전하실 때 안전거리 확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민성 기자 얘기 잘 들으셨죠? 출근길 미리미리 대중교통 잘 알아보시고 예비를 좀 단단히 하고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